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개인 택시 댓글 소통 시간입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 택시 조합 지정업체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이번 주 댓글 소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개인 택시는 망할 일 없고 자가용으로 사용하면서 언제든지 나가서 영업하면 정년 없이 돈을 벌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네요. 예, 예. 말 그대로 개인 택시는 굉장히 정직한 직업이에요. 내가 이런 만큼, 내가 이러지 않으면 그 날짜로 바로 수입은 제로인데, 내가 부지런히 이러면 이런 만큼 수익이 들어오고, 본인이 얼만큼 긍정적으로 일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보장되는 직업이에요. 그리고 영업 목적으로도 쓸 수 있고 자가용도 병행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그리고 정년도 본인 스스로 체력 관리만 잘하면 정년도 본인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택시는 긍정적인 마인드와 체력만 잘 갖추시면 언제까지도 가능하십니다. 예, 예.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평생 일을 해야 하는 시대에는 딱 맞는 이게 직업이죠. 그러면요. 예, 예. 다음 댓글은요. 자율주행 택시 말은 쉽죠. 쉽게 되기 힘듭니다. 관련 자동차 산업 다 피해봅니다. 아무리 로봇이 운전한다 해도 한 번의 센서 실수로 대형 사고 납니다. 해킹의 위험도 못 피합니다. 불안해서 편히 타고 집에 가나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운전하는 게 제일 나은 겁니다. 이런 댓글 다셨네요. 그러면요, 사람이 타고 움직이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지금 강남에서 세대, 자율주행 택시가 세대에 움직이는데, 급 끼어들기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로 공사 중인 데나, 특이사항이 있는 도로에서는, 선탑자가 수동으로 운전을 해서 지금 시험 단계 중에 있으니까, 자율주행 택시는 앞으로도 더 많이 연구해가지고 우리 일반 소비자들한테 다가서기까지는 시일이 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예, 예. 제가 볼 때 이 자율주행 택시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 아직은 그 정확한 그 목적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전부 다요. 그러면요, 아직 정확한 자율주행 택시 시행하는 나라도 아직까지는 정확한 통계나 답이 없어요. 네네. 예, 예. 쉽게 말해서 기술을 한번 테스트해보는 정도, 뭐 이렇게 평가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댓글은요. 모든 직업에 장단점이 있죠. 개인 택시도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이겨내고 일하면 보편적으로 만족하며 일할 수 있습니다. 하루 평균 10시간 일하면 월 순이익 350만 원 됩니다. 그랬는데 이분도 개인 택시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이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개인 택시는 가장 정직한 직업이라고. 본인이 일한 만큼 보수가 돌아온다는 거. 일하지 않으면 보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하고 본인 관리도 잘해야 되는 게 개인 택시예요. 네. 예. 다음 댓글은요. 양수 교육이 문제임. 대체 어떻게 해야 당첨되나?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양수익 당첨 이 문제 상당히 심각한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다시 또 규정이 바뀌었는데 처음에 접수하는 분은 거의 확률이 제로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교육 제도가 개편됐거든요. 3번 이상 떨어지신 분은 첫날 15일 날 접수를 하게 되면은 당첨, 추첨을 4번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16일 날은 2번 이상 떨어진 사람들이 접수할 수 있고, 이분들은 3번 추첨을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17일 날 접수하는 사람들은 1번 떨어진 사람들, 이분들이 접수하고 추첨 기회를 2번 주는 거고, 그 다음에 19일 날, 18일 날, 18일 날 접수하는 사람들은 신규 처음에 하시는 분들 하루 접수를 하고 추첨도 한 번밖에 되지 않는 거고, 20일 날은 월, 화, 수, 목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다 접수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떨어진 순으로 해가지고 인스테이블을 주니까 이번엔 좀 달라질 거예요. 네. 예, 예. 많이 떨어질수록 이번엔 당첨 확률이 좀 높네요. 그죠? 다음 추첨도 역시 이런 형태로 갈 것 같아요. 어차피 한 번에 복걸복으로 갈 게 아니고 많이 떨어진 사람은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맞는 거죠. 네네. 예, 예. 이렇게라도 좀 개선된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그동안 몇 번씩 떨어진 사람은 그래도 숨통을 좀 틔워줘야 되는 거지. 언제까지나 복걸복으로
신규자나 3번, 4번 떨어진 사람이나 공평하게 똑같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많이 떨어진 사람은 그만큼 추첨 기회를 더 주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예. 3번, 4번이면 다행이게요. 7번, 8번 떨어지신 분도 있는데. 이게 얼마나 희망 고문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택시 살려고 1년, 2년을 허송세월 한다는 거 참 심각한 문제예요. 네. 예. 다음 댓글은요. 난방값은 갈수록 오를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자영업이든 뭐든 할 게 없고 상가 투자하던 시대는 끝났고 나이 먹어서도 소일거리든 뭐든 해야 되는 시대라서 게다가 난방 사놓으면 그 돈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분 얘기하는 거 맞죠? 그러면요,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총량제로 움직이니까 큰 틀에 변함없이 일정 금액을 물고 가니까 그래도 안전한 거죠. 내가 가게를 한다든가 개인 택시 살 돈 가지고 일반 가게를 해서는 보증금이나 권리금이나 시설비도 채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금액에 비례해서 안전성을 선택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직업보다는 굉장히 안전한 직업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시내 다니다 보면 빈 상가가 굉장히 많아요. 예. 어제 저희 사무실 옆에 장례식장이 있는데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 3분이 오셨는데 그분들 말씀이 다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인들이 정년퇴직을 해서 나와가지고 제2의 직업으로 생각했을 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 비례해가지고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개인 택시 쪽이다 생각해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는 교육도 다 받고 정년퇴직하시면은 바로 개인 택시를 시작하신다고 보니까 개인 택시가 그래도 굉장히 인식들이 좋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모 유튜버 방송을 보니 협동조합 택시는 나갈 때 조합 출자금은 조합이 적자만큼 비례해서 차감된 금액을 받으라고 대법원에서 판결 났다고 합니다.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개인 택시 이런 뭐 여러 가지 현황을 많이 다루잖아요.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협동 택시하고 우리 개인 택시 여기에서 갈등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표님이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여건만 되면은 개인 택시가 좋은데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협동 택시도 많이 생각하세요. 협동 택시가 내 출자금 보장만 확실히 받을 수 있다면은 그래도 괜찮은 건데 추후에 내가 관두고 나왔을 때 내가 투자한 출자금을 못 받았고 나오는 사례가 종종 있거든요. 이 낸 출자금을 법인업소 대표가 그 금액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개인 주머니 쌈짓돈 쓰듯이 써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고 본인이 사고 나지 않았더라도 다른 기사분이 사고를 냈더라도 그 대수에 묶여가지고 사고 낸 분담금이 똑같이 올라간다는 거. 불필요한 점도 많이 있고 잘 하시는 분들은 잘 적응을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정책 단계이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능력만 된다면 개인 택시가 100번 낫죠. 네. 협동 택시라는 거는 말 그대로 법인 택시를 명목만 바꿔가지고 협동 택시라는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법인 택시나 또 비슷한 구조예요. 네. 분명 말씀드리지만 개인 택시는 개인 택시고 협동 택시는 협동 택시입니다. 네. 다음 댓글은요. 안녕하세요. 개인 택시 양수도 관련하여 관심이 있습니다. 개인 택시 신규 운행 시 사보험과 공제조합 보험의 가입 장단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개인 택시를 하시는 분은 공제보험이 있고 사보험이 있는데 처음부터 사보험으로 가는 것보다는 공제로 가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공제로 갔을 때는 일정 비율의 사고가 나더라도 정한선이 한정선이 있어요. 한정선이 있어서 그 금액에 딱 묶이는데 일반 공제로 가가지고 공제에서 사고가 많이 났을 때 타보험으로 옮기는 게 맞는 거지 타보험을 가입해가지고 사고가 많으면은 할증률이 굉장히 커요. 할증이 많이 된 상태에서 공제로 다시 가지 못합니다. 공제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공제로 가가지고 사고 안 나면 좋은데 사고가 많이 났을 때 추후에 타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공제로 갔다가 추후에 사고가 많이 났을 때 타보험으로 갈아타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개인 택시 처음 시작할 때는 공제로 가는 게 맞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공제로 가야
추후에 사고가 많이 나서 보험 할증이 많이 되더라도 타 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네, 네. 다음 댓글은요. 한은에서 발표한 자율주행 관련 개인택시 감차 의견으로 인해 여기저기 난리던데 실제 시장 반응은 반대로 가네요. 이런 댓글 달았는데 아니 요즘 지금 저희들이 저 시세 현황을 말씀드리지만 이걸로 인해서 이번 주에도 뭐 크게 요동치거나 이런 일은 없었잖아요. 예, 전라도 광주만 좀 민감하게 반응해가지고 한 500선이 떨어졌는데요. 한국은행에서 이걸 발표했다는 그 자체도 아이러니하고 한국은행에서 뭐 어떻게 그렇게 할 일이 없는지 택시까지 연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토교통부에서도 주간 부서가 있는데 한국은행에서 이걸 발표했다는 것도 한국은행에서 택시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한 전문가가 아닌 상태에서 내뱉기 식으로 이렇게 발표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제가 이걸 좀 뉴스도 보고 관련 자료를 찾아봤는데 그동안에 나왔던 자율주행차 관련 보고서들을 하고 뭐 대동소이해요. 한국은행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고 교통 분야의 전문가도 아닌데 본인들이 내뱉기식으로 하게 되면 그 수습 감당은 어떻게 할 건가요? 네. 국토교통부에서도 이런 감차 정책은 있지만은 일방적으로 한국은행에서 발표했다는 건 좀 아이러니한 법이에요. 네, 네. 예,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통화량을 조절하는 기관인데 거기서 뭐 이런 것까지 전망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무슨 뭐 본인들이 그런 걸 발표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한국은행에서 일단 물음표가 그려지잖아요. 네. 아니 주무부서가 있는데 한국은행에서 그렇게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은 이건 실적 내기 위한 생색 내기 위한 뭘 질러보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뭘 한국은행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어서 이걸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동향에 따라서 그냥 한번 읊어보는 것 같아요. 네. 예. 그 중에 제가 볼 때 제일 만만한 게 이게 개인 택시로 이렇게 본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왜냐면 내용 자체가 그동안에 나왔던 자율주행 관련 뭐 뉴스나 보도와 뭐 별 차이가 없어요. 개인 택시의 시조 뿌리를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뿌리도 모르고 자율주행 택시 나오고 하니까 전문 지식도 없이 그냥 질러보는 것 같아요. 네. 예. 경제 동향에 따라서 그런 보고서를 낸 것 같더라고요. 개인 택시는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뿌리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한번 뱉어내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개인 택시 자격 조건 좀 부탁드립니다. 그랬는데 이분은 아마 초보이신 것 같아요. 개인 택시 자격 조건은 영업용 택시를 하신 분들은 3년 무사고 지역마다 좀 편차는 있는데요. 2년 6개월도 있고 3년도 있는데 거의 3년으로 보시면 맞고요. 그 다음에 영업용이라는 것은 버스도 있고 택시도 있고 화물차도 있어요. 똑같이 영업용 관광버스까지 해서 3년 규율을 3년 영업용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인이 샀을 때는 자가용 경력 5년 무사고로 해서 택시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그 지역의 거주 요건이 맞은다면은 택시 양수 교육을 받아가지고 5일 체험 교육을 받아가지고 거기를 교육 수료 필증이 나오면 개인 택시를 살 수 있는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개인 택시 이제 구독자들 분들 중에는 보면 초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음 댓글은요. 택시 감차를 위해 시세보다 낮게 지자체에서 법인 택시를 산다고 하면 팔려는 법인들이 없어 감차 효과가 떨어지고 지자체 예산 문제도 있으니 지자체에서 시세보다 좀 높게 법인 넘버를 사들이고 예를 들어 법인 5대당 개인 1대를 발급한다고 하면 지자체에서 매매상을 통해 시세에 따라 개인 택시 넘버를 매도하게 하고 일정 수수료를 매매상이 가져가고 나머지 판매액을 지자체에서 가져간다면 지자체도 별 금전적 손해 없이 감차 정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랬는데 이분도 언뜻 보면 그런 일리 있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매매상사에서 이건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그 지자체에서 감차 계획이 나오면은 몇 대를 감차할 건가 따라가지고 지자체 예산으로 해서 감차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떠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법인 택시 감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쉬고 있는 법인 택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휴지 면허가 많은데 그거를 시장에서 거래 자체도 안 되는 거잖아요. 휴지 면허는요. 그런데 그걸 뭐 3천, 5천 이렇게 쳐준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건 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문가들이 평가한 현 시세대로 매입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걸
더 쳐준다면 기존의 법인 택시들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네, 네. 예. 이분은 얘기는 뭐 일리는 있는데 매매상에 개입하게 되면 이게 또 잡음이 있을 가능성이 그럼요. 굉장히 많죠. 예. 네. 다음 댓글은요. 택시 면허 소유자 입장에서 한은에서 발표한 자율주행 확대 관련 개인 택시 감차 시행 시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 분석 부탁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렵다. 버스부터 돼야 한다. 그런 말 하지 말고요. 실제로 된다고 보고 그랬는데 요건 제가 이번 주에 대응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렇게 따로 자체 영상을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협동택시 하실 분 확실하게 아시는 분들만 하세요. 내용이 부실한 게 많아요. 개인 택시하고 완전 달라요. 각오하고 하세요. 잘못하면 투자 돈 사라집니다. 그랬는데 이분은 아마 협동택시 얘기 나오니까 좀 말리시는 편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여유만 된다면 개인 택시가 좋은데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은 협동 택시를 가실 때 그 회사 재정 상태에 잘 파악하시고 가시면은 그래도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예. 대표님은 좀 온건하게 얘기하시는 거고 저는 여유가 되면 개인 택시 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요. 개인 택시 가격은 비싸더라도 매도할 때 투자한 돈 다 받을 수 있으니 퇴직한 사람은 최고의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이랬습니다. 아, 맞는 얘기죠. 그렇죠. 전에 저희가 사례를 들어두면 2012년도에 저희한테 5,100만 원에 매입해 가신 분 얼마 전에 개인 택시를 정리했는데 7천만 원이 남았어요. 네. 그때 샀을 때보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잖아요. 본인은 정년퇴직해서 개인 택시를 사가지고 그동안 일 잘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고 다시 팔고 나갈 때 다시 제2의 퇴직금을 또 받았다 생각하시니까 이런 분도 좀 계세요. 예. 다음 댓글은요. 두 분 항상 고생하십니다. 돈 얼마나 버냐고 물으면 택시 하지 말라고 하세요. 돈 욕심 내면 사고밖에 더 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댓글에 정답입니다. 그렇게 달아놨는데 개인 택시는 본인 일하는 역량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 가장 정직한 직업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본인이 일한 만큼 일하지 않으면 수익은 제로고 본인이 건강하면은 일하는 시간이 좀 많으면 수익은 좀 높아질 수 있는 거고 일률적으로 개인 택시 수입은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 역량에 따라서 많이 버시는 분이 있고 적게 버시는 분이 있고 적당히 버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개인 역량에 따라 다릅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개인 용달 3년 경력 있으면 양수 교육 없이 택시 양수 자격이 주어지는 거 지금도 유효하나요? 이런 댓글 들었습니다. 예, 제가 이분한테도 댓글을 달아드렸는데 영업용 화물차를 해서 팔고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면은 그 경력을 끌어다가 개인 택시를 살 수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택시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그 지역 거주 여건만 낮으면은 개인 택시 경력을 그대로 인정받아 가지고 개인 택시를 사실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분은 자격 조건이 되네요. 만약에 이게 팔고 사실이라면. 1년만 지나지 않았으면은 가능합니다. 네. 1년이 지나면은 경력은 다 소멸됩니다. 네. 그럼 1년 전에 개인 택시를 하든 뭘 하든 해야 되네요. 예. 1년이 지나기 전에 하면은 가능합니다. 네. 다음 댓글은요. 이원복 대표님께서 그전 영상에서 개택은 정년 후에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음. 요즘 개택으로 일 30만 원 찍는다는 유튜브 영상들이 많이 있던데 이런 영상들 99%는 조회수 뽑으려는 거고 실제로는 콜, 카카오 뜨는 거 거르지 않고 다 받고 차 안에서 대충 점심 때워야 이 금액 지금 최소 13시간 이상. 이게 실제 택시 종사자도 처음 하루 이틀 길게는 한 달 하는 거지. 이러다 죽겠다 싶다고 느끼는 지점이 있고 일매출 15에서 20만 원 전후로 타협하는 지점이 오게 됨. 즉 생계 유지를 위해 하는 직업이지 꿈이 있고 미래를 생각하는 젊은 분들에겐 비추입니다. 이분은 현실적인 충고를 하시네요. 예. 개인 택시는 이건 장기전이에요. 본인이 오늘 많이 일을 하면은 내일 일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설정해 놔가지고
그거 그 시간만큼만 일을 해야지. 길바닥에 손님 많네. 오늘 일 많이 하게 되면 다음날 무리 가는데 단적인 예로 전에 저희한테 개인 택시를 사가신 공무원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공무원 정년 퇴직을 하시고 저희한테 개인 택시를 사갔는데 새로운 세계를 접한 거예요. 날마다 나오니까 돌아다닐 때마다 손님이 손들고 개인 택시 손님이 있다 보니까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한 달에 매출을 700, 800을 올리신 분이 있어요. 그래가 제가 저희 사무실에 오셨을 때 그렇게 일하시면 안 됩니다.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페이스대로만 일하세요.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딱 1년 하더만 개인 택시 못 오겠어요. 팔아야겠어요. 그러고 왔어요. 왜 좀 더 쉬죠? 그랬더만 내가 너무 오버페이스를 해가지고 체력이 바닥나서 더 못 오겠다고 그런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택시는 본인이 일하는 시간 조율을 잘해야 돼요. 돈벌이 된다고 너무나 무리하게 되면은 오래 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직업인데 직업을 하루에 너무나 치우치게 일하면은 다음날 못 하니까 잘 분산해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예. 개인 택시 오래 하신 분들 보면 자기 관리가 철저해요. 예, 그러면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본인 생활을 관리를 잘해야 개인 택시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음주 좋아하시고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수명이 짧아집니다. 네.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개인 택시 댓글 소통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 아지였습니다.